상상하던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의 상상은 얼마나 이루어졌나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상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사이트 3가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배운 뒤 느낀 그 3가지 인사이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작은 규모의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제가 자꾸 시골에서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작은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삶에서 늘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릴 때 동네 길을 걸어가면서 자주 했던 상상 중에 하나는 어떤 유럽의 멋있는 도시에서 어깨에 얹은 가방 안에 바게트를 꽂은 채 귀가하고 있는 그런 허리의 우먼의 모습? 이런 모습을 많이 상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치 파리에 있는 것처럼 시크하게 걸어가곤 했었어요. 어릴 때 그런 소망을 품으면서 시골길을 걸어가는 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내가 정말 커서 그런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함께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 여유롭게 휴가도 즐기고 할 때는 열심히 하는 제가 선망하던 모습의 그런 커리어 우먼, 그게 제 20대의 모습입니다. 자아 실현,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프랑스에 가기 전까지 프랑스어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이 나라의 문화를 접할 기회도 많이 없었어요. 해외에 나가서 맨 땅에 헤딩했던 케이스인데요. 여기서 늘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인생은 전략이다. 상상하던 많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어요. 물론 늘 평탄하게 갔던 것은 절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새 내가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자아 실현을 위해 제가 어떻게 인생 계획을 세웠는지 알려드릴게요. 생각해보면 저는 늘 이 3단계로 진행해 나갔고 그 덕분에 상상했던 많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할 것. 어떻게 보면 자아 실현 단계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흔히 시각화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꿈과 모습을 상상해보는 거예요. 상상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처럼 적을 수도 있고,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것처럼 그런 시각적인 장면을 상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시각화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글로 먼저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그 다음 나는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설레임보다는 어떤 책임감이 더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걸 꺼내보지 않으면 어딘가에 처박혀 있는 그런 종이 조각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책임감에서 이뤄지는 꿈은 정말 깊이 원하기 힘들지만 설렘에서 이뤄지는 꿈은 나도 모르게 정말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을 가볍게 그리고 자주 해보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머릿속을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 상상 위해서 해야 할 2번째, 데뷔할 것. 이루기 위한 것인데 왜 데뷔를 하냐고요? 제가 느껴본 바 인생이 원하는 대로 가는 고속도로가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저런 역경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봤어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 쭉 직진으로 간다면 어떤 느낌일까? 우리가 과연 이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룬다는 것. 이룬다는 것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인생의 의미 같아요. 경험. 그 자체가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인생이 하도 구불구불하게 가다 보니 꿈이 제대로 이루어지고는 있는지 가늠이 안 돼서 답답하시나요? 제 인생 메토, 저희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생에서는 꿈을 꾸고 그 꿈과 가장 가깝게 가고자 하는 것이 인생이다. 여기서 꿈과 가장 가깝게 간다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뇌리에 남았어요. 구불구불한 길을 거쳐서 갈 때는 산 위에 오르기 전까지 나무숲이 막 쳐져 있어서 이게 앞으로 향하고 있는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을
놓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은 그 종착지에 도착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불구불한 길을 갈 때 목표점에 다다르는 중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엉뚱한 샛길로 벗어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런 대비요. 애초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의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 대비가 실패의 과정을 거쳐도 우리를 단단하게 해주는 그 토대가 될 거예요. 왜냐? 실패했을 때 철푸덕 주저앉고 나 이제 끝났다가 아닌 그래 안 됐어? 그럼 넥스트. 목표를 위해 준비한 다음 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로 인해 나아간 멘탈을 다시 잡아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비도 하고 고난도 겪을 대로 겪었는데 막상 이뤄놓고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그 현실은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세 번째, 맛보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거나 꿈을 위해 나아갈 때 그때 내가 생각했던 현실과 거리가 좀 멀 수도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예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처음 프랑스 왔을 때 에펠탑 카페 앞에 앉아서 알콩달콩 핫초코를 나눠 마시는 프렌치 커플을 보면서 나도 파리에 다시 와서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남자친구랑 알콩달콩 핫초코를 나눠 마시는 낭만적인 파리지엔의 사랑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는 파리에서는 5년 넘게 이제 살았는데요. 낭만적인 파리지엔의 사랑이요? 이거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 몇십 년을 위해 달려왔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거랑 다르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뭐 물론 이뤄놓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네 해도 괜찮아요. 인생은 경험이니까요. 하지만 저같이 시간이 너무 아쉬운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큰 충격과 리스크로 다가온답니다. 내가 시간을 그래서 맛보기가 저의 세 번째 전략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계획 제형이 70~80%가 늘 넘어가는 사람인데요. 아까 대비해서 이야기했듯이 계획하는 거는 너무 좋지만 계획형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예요. 이런 거 면접 볼 때 얘기해야 되는데 저 역시 완벽하게 준비가 될 때까지 일단 준비하면서 기다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 맛보기를 하지 않은 채 많은 것을 미뤄오고 준비만 해왔어요. 저는 현재 만 20대 후반인데요. 가장 무모하게 살아도 되는 20대 초중반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현실에만 안주하면서 기다렸던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게 20대 후반으로 달려가던 날 작년에 어떤 P형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MBTI를 그렇게 믿는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결이 어떤지 그것을 약간 참고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 P형 친구라고 할게요. 그 P형 친구는 자기가 저지를 일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아니 이렇게 무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싶었는데 그런 대화를 막 하고 난 후 희한하게 며칠 동안 자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나라고 다른 게 있나? 실행도 하지 않고 여태까지 이렇게 준비만 했는데 벌써 이렇게 몇 년이 다 흘러갔네? 하는 그런 의문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박차를 가하고 해보는 그런 맛보기 경험을 실행해보기 시작했어요. 충동이 들었을 때 재지 않고 이것저것 실행해보는 거죠. 그때 당시 저는 해외에 10년 넘게 사는 사람으로서 어디서 살지가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저라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특수성,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융합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정착을 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디에서 정착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파리 사람을 넘어서서 대한 세계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여기에 세뇌코 있는 집도 있고 해야 할 거리가 다 여기에 있어서 무작정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인으로 살기 위해 일단 가장 근처에 있는 나라 영국 런던으로 노마드를 떠나게 됩니다. 맛보기로 한 1~2주 정도 살면서 일도 하고 문화체험도 하고 현지인들과 섞여서 사는 뭐 그런 삶이요. 물론 1~2주 살았다고 해서 실제 런던에서 몇십 년 거주하는 로컬의 삶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맛보기 기간은 저에게 기본적인 인사이트를 가져다 주었어요.
런던의 도시는 이렇구나. 런던에서 일하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아, 런던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저런 매너를 가지고 있구나. 런던에서 장 보는 물가는 저렇구나. 런던의 식제품은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구나. 런던에서 내가 상상하는 판타지와 현실은 이런 거리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맛보기 경험을 하면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몇 년에 걸쳐서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내 이상과 달라서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변수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맛보기였습니다. 우리 MZ 혼란이들 꿈만 꾸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보는 게 덜 억울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한순간의 충동이 우리 삶의 큰 그림의 획일 수도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첫걸음일 수도 있다는 것.